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 조절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신지윤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하겠습니다.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는 정상적인 심리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화가 나고 분노, 짜증과 같은 감정도 틀린 것은 아니고 또 잘못된 감정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포함한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정상적인 심리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감정의 뇌 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뇌 부위들이 관여를 하지만 편도체의 경우는 불안, 분노 등 즉각 반응을 관여하고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판단, 억제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조절 실패 상황의 경우는 편도체가 과열되고 전두엽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조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감정 인식하고 이해를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한 감정 조절 전략을 사용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이제 감정이 너무 강하게 발생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신체 반응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심박수 증가, 긴장, 근육 경직, 과호흡, 불면, 두통, 피로감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행동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자해 또는 타해, 위험 행동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 조절 어려움이 심한 경우에는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생활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동반돼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돕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이모션 라벨링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라고 감정 이름을 붙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는데 신문 기사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한번 내 상황을, 감정을 기술해 보도록 하는데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잠시 멈추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같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제 갈등 상황에서 잠시 물리적으로 벗어나서 방 안에 들어가 있기, 또는 화장실에 가 있기, 또는 혼자만의 시간 갖기 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78 호흡법도 있는데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정도 멈추고 8초 동안 내뱉으면서 나의 어떤 좀 더 이완된 상태로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흡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나비포옹법은 스스로 어깨를 토닥이면서 안정감을 찾는 방법이어서 여러가지 정신건강의 약간 질환에도 활용되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나의 상황,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책자에서 어떤 이런 효과성과 기법에 대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1분 호흡 명상도 있겠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신체 감각 알아차리기 또한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일상생활에 집중하기와 같은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있겠고 이것은 감정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동적인 반응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양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서 활용되는
효과가 밝혀진 근거 기반 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감정 강도를 낮추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전략으로는 찬물로 세수하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좋아하는 활동하기, 또한 얼음을 아그작 먹어보기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을 좀 전환시키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인지적인 재구조화 방법이고 이는 어떤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써 이제 추후에 장기적으로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생각 오류 점검하기인데요. 감정과 생각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감정, 생각, 행동 이 서로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찾고 그 안에 어떤 인지적인 오류들, 흑백 논리, 파국화 등 여러 가지 인지적인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를 파악을 하고 대안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눈이 나빠서 안 보였을 수도 있어. 다른 생각에 집중하느라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어. 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사고를 줄이는 방법도 효과가 있겠는데요. 항상, 절대, 최악 같은 어떤 극단적인 단어 사용을 줄임으로써 어떤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감정 조절 능력 키우는 중요한 방법들,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방법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는데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이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떤 감정 조절 능력도 저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또한 주기적인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감정 조절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취미 활동으로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운동, 명상, 마인드풀니스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대화, 또한 지역사회 지원 등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감정 폭발의 반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울, 불안, 자해,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